최근 주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하니 다음으로 뭘 사야 하냐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선뜻 뭔가를 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보여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종목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AI 서버 한 대를 만들 때마다 평소보다 최대 5배까지 블랙홀처럼 부품을 빨아들이는 곳이 있는데요. 반도체 칩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바닥에 깔아주는 거대한 스마트 받침대 고성능 CCL입니다. 2주면 봤던 부품 납기가 지금 6개월까지 늘어지면서 AI 가속기 조립 라인 전체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열장일수록 이런 구조적 병목을 먼저 읽어야 다음에 눌릴 때든 언제든 기회가 또 보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엔비디아 칩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이 숨은 소재 공급망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AI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열애아홉은 지금 HBM과 같은 메모리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의 뼈대, 즉 CCL이라는 원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의 상황도 장난 아닙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급 빵집에 손님이 끝도 없이 밀려드는데 정작 빵을 만들 최고급 밀가루 주문이 반년치나 밀려버린 겁니다. 주문을 산더미처럼 받아놨지만 기판의 핵심 뼈대인 고급 CCL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CCL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대란이 벌어진 걸까요? CCL은 동박적층판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초록색 반도체 기판을 만들기 위해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절연제 위에 구리를 얇게 덮어씌운 핵심 판때기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게 올라가듯 기판의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죠. 왜 최근 이 판때기 하나 때문에 이런 납기지연 대란이 터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감당 안 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통신 속도가 기존 800기가에서 1.6테라로 2배 이상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1.6테라가 어느 정도냐? 1초에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기존에 쓰던 평범한 소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발열과 신호 끊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바로 M8 등급 이상의 초고성능 CCL입니다. M8이 뭐냐? 쉽게 말해 열에 가장 강하고 신호를 잃지 않는 업계에서 부르는 최고 스펙의 이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국도를 달리다가 시속 180km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마찰을 견디는 특수 포장이 깔려야 하죠. 그 특수 포장이 바로 매끄러운 동박과 유리 섬유가 결합된 최고 등급의 M8CCL입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몰릴 때 전기가 새거나 열에 녹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초고강도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AI 서버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든든한 방어막이 없으면 수천만 원짜리 AI 칩도 단번에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부품을 쥔 판매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전 세계 기판 소재 필수 원재료의 70%를 공급하던 사우디 사빅 공장마저 이란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을 넘어 올 초부터 일본의 레조낙을 비롯한 대만의 주요 제조사들이 일제히 20-30%씩 기습적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전체 소재 가격이 최고 40% 가까이 연쇄적으로 폭등했습니다. 결국 초당 영화 수백 편이 쏟아지는 1.6테라 속도 환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방어막 역할의 M8 등급 소재를 쓰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칩 제조사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이 구조적 쇼크 속에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소재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디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이 왜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후발주자들에게 굳게 닫힌 철옹성인지 그 진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수요가 폭발해 부품이 모자란다고 하면 공장을 새로 짓고 비슷한 재료를 떼와서 밤낮 없이 찍어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1.6테라라는 극한의 속도에 쓰이는 하이엔드 기판 소재 시장은 그런 낡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판때기는 대량 생산하는 기성품이 아니라 철저한 맞춤형 레시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레이싱카 전용 타이어와 같습니다. 일반 타이어를 쓰면 경주차가 터지듯 수천만 원짜리 AI 칩도 아무 기판 소재나 쓰면 칩 전체가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최적의 방열과 속도를 위해 깐깐한 품질 검증을 거칩니다. 한번 이 맞춤형 테스트를 통과해 납품권을 따내면 공급사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강력한 잠금 효과가 생깁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하나의 단단한 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대만 업체들이 꽉 잡고 있던 이 폐쇄적인 공급망의 문을 두드리고 까다로운 엔비디아의 기준을 통과한 국내 기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산의 전자비지 사업 부문입니다. 두산은 대만 업체 EMC가 주도했던 기판 시장에서 현재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엘용 CCL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칩과 외부 통신망을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부품인 광모듈용 기판 매출만 올해 1,3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현재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공장의 가동률은 100%를 초과해 125% 수준에서 쉴 새 없이 가동 중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태국에 1,800억 원을 투자해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최대 8개 라인까지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싼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올해 두산전자비지의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산은 이미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쥐고 있어 재무적 우려는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산이 엔비디아의 기준에 맞는 최고급 기판을 만들어내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속을 채우는 아주 특별한 조력자들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력자로 신호 손실을 막아주는 매끄러운 피부 역할을 담당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통신 속도가 1.6테라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 전기가 기판의 속을 파고들지 않고 껍질 표면을 타고 미끄러지듯 흐르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전기가 흐르는 기판의 겉면이 조금이라도 사포처럼 우둘투둘하면 초고속으로 달리던 전기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튕겨나갑니다. 결국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열이 펄펄 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닦아주는 특수 회로박, 즉 초극 저조도 동박이 필수적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 하이엔드 동박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익산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자했고 생산 능력을 작년보다 1.8배 늘린 6,700톤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기판에 뼈대를 세우고 매끄러운 피부까지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열에 녹거나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기판 사이사이를 꽉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빈틈을 메워주는 마지막 조각이 바로 파미셀과 국도화학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몰려 AI 가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기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열이 오르면 기판이 부풀어 오르거나 미세하게 휠 위험이 커지죠. 이때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특수 수지가 투입됩니다. 이 수지는 마치 건물 외벽에 미세한 틈새를 단단하게 틀어막는 고성능 실리콘 실란트처럼 열과 전기를 차단하고 기판의 형태를 굳건하게 유지해줍니다. 파미셀은 전기가 주변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특수 소재인 저유전율 레진과 이를 단단하게 굳혀주는 경화제를 두산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중요한 공급처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국도화학 역시 스페셜티 에폭시 기술력으로 이 소재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드는 AI 서버 수요로 기업들의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마음 놓고 소화하며 칩을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단단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소재 생태계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HBM이라는 거대한 별 뒤에 가려져 있던 이 묵묵하고 견고한 소재의 밸류체인의 약진을 우리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한 국내 생태계가 맹활약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여전히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진짜 아킬레스건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판의 뼈대와 매끄러운 피부를 완벽하게 세팅해도 정작 기판이 고열에 휘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는 핵심 폴대 역할을 하는 특수 유리 섬유는 일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텐트 방수천을 준비해도 뼈대를 세우는 폴대를 일본이 안 주면 텐트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판 소재의 원재료를 전 세계에 뿌리던 사우디의 핵심 공장마저 중동 사태로 가동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공급망 쇼크를 기회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유일한 사우디 우물이 말라버리자 미리 자체 기술로 수직 계열화라는 안반수를 단단하게 구축해 놓은 이곳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강하죠. 유리기판 또한 이 극한의 병목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 부각받고 있습니다. 기판 자체를 유리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밸류체인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데 관련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저가 대비 많이 올랐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당장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을 미리 안 사람과 다 오른 뒤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갈리느냐? 바로 눌릴 때 사놓았느냐입니다. 제가 멤버십에서 2월 26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답안지로 드렸을 때 주가는 45,000원대였습니다. 3월 이란 전쟁으로 33,000원대로 빠질 때 피토하는 심정으로 더 모으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83,100원까지 올랐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종목을 배치하고 흔들릴 때 안 흔들리게 잡아드린 것뿐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걸 보며 나도 뭘 좀 사야 하나 조급해 하시지만 막상 사려니 주가가 너무 높아 망설여지실 겁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다음 시대 흐름을 체크해서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두면 그만이니까요. 마침 오늘 우리 멤버십 식구들과 바닥권에서 새롭게 매집을 시작할 새로운 진입 종목의 브리핑을 막 끝마쳤습니다. 유튜브보다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실전 투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안내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커피 한 잔 값이라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안목이 한 뼘 더 깊어지셨다면 저와 함께 단단한 부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따뜻한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새벽까지 리포트를 뜯어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번에도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압축해 가장 맛있는 정보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 하면 손해니깐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